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2월 7일 미 해군 소속의 정찰기가 한반도 내륙을 비행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종종 들어오는 미군 정찰기인데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제 방송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이 기종은 미 해군 기종이고 한반도 내륙에서 식별이 되었지만 북한의 동해와 서해까지 이제 정찰을 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북한이 모종의 해상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선 식별된 정찰기는 미 해군이 운용을 하는 EP-3E LES-2 오라이언입니다. LES는 항공 기반 통합 정찰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에리즈 또는 LES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항공기의 이제 등록번호는 1565292고요. 이카오의 모드 S는 알파벳 AE, 숫자 1, 알파벳 D, 숫자 8, 그 다음에 알파벳 F입니다. 제조사의 일련번호는 285A5523이고요. 신호정보, 시진트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정찰기입니다. 특히 통신정보와 레이더 신호정보를 수집합니다. 실시간으로 전술 전자정찰을 포함을 해서 전자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투그룹에 경보를 발령을 하거나 지상 또는 해상 표적을 이제 지시를 하거나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타격 임무를 수행을 하는 멀티퍼포즈, 다목적 멀티 미션, 다목적 임무, 이러한 이름을 갖는 항공기입니다.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휘드베이 아일랜드라는 곳에 주둔을 하는 미 해군 제1 함대 항공 정찰 비행대 VQ-1 소속이고요. 일본 미사와 기지에 일개 파견대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 기체는 미사와에서 날라온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내륙에 미 해군 정찰기가 비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현재 미 해군은 총 11대의 EP-3E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항속거리는 한 5,500km, 비행 가능 시간 한 12시간 정도입니다. 7명의 장교와 17명의 부사관 또는 병이 탑승을 해서 총 24명의 임무요원이 이제 탑승을 하고요. 최고 비행 고도는 27,000피트, 한 8,200m 정도 됩니다. 이 항공기의 식별된 항적을 보면, 22년 2월 7일 01시 48분 줄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서해 덕석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 ADS를 작동을 시켰고요. 02시 19분 줄로 11시 19분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에 있는 보레령이라는 곳까지 진출을 한 후에 회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02시 54분 줄로 11시 54분경에 덕적도 북쪽 상공에서 ADS를 중단을 했습니다. 통과 지점을 조금 살펴보면, 서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안산 쪽을 통과를 해서 강원도 평창군 봉평까지 진출을 한 다음에 한반도를 이탈을 할 때는 서울 남부를 지났는데, 국가정보원과 수도군단, 국군 정보사령부가 있는 상공을 통과를 했습니다. 항적과 휴전선과의 거리는 최소한 65km 정도 됐었고요. 최대 110km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찰기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국내 언론 보도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Y 모로 시작을 하는 이상한 채널 같은 데서는 정찰기가 들어왔다고 이제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정찰기가 한반도 내륙을 비행을 했다라는 사실보다 왜 들어와서 비행을 했느냐라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사실은 그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무씨가 떠들어있는 것처럼 무슨 뭐 대한민국 내부를 정찰을 한다, 뭐 이런 그런 헛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찰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EP3E의 그 탐지 기체 성능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EP3E의 기체 성능이 국내에 공개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부 이 돈벌이 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호자 여러분께 EP3의 정확한 그 이 기체 성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그 미 해군 항공 시스템 사령부가 공개한 이제 기술 자료인데요. 2003년 2월 달에 작성이 돼서 그 이 훈련병들, 그러니까 이 탑승 인원들을 훈련을 시킬 때 사용을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장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기술적인 내용이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생소하시고 어렵겠지만, 이제 그 제식 명칭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우선 그 무선 주파수의 그 방향 탐지기가 일단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신호정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탐지거리가 최대한 926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을 사용을 하는 그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적외선 탐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55.6km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S3B 바이킹이라는 그 해상 초계기가 있었는데, 그 초계기에 달려있던 그 능동 레이더 경보 장치를 개선을 한 그 레이더 경보 장치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그 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ANALR84라는 장비인데, 이 통신 정보는 이제 무선 통신이죠. 그 무선 통신을 감청을 하는데, 최대 탐지 거리가 926k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정보, 그 레이더의 신호를 탐지하는 그 수집 장치가 있는데, ANALR44라는 장비가 있고요. 역시 최대 탐지 거리가 926k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수의 맨 앞에 그 장거리 대잠수함 해상 탐색 레이더가 있는데, 그 ANAPS-115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최대 탐지 거리가 370.4km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그 전자정보 수집 장치가 이제 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안테나, 그 고주파나, 그 다음에 UHF, 그 다음에 인공위성 통신 그런 안테나들이 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EP3E는 적외선 카메라로 정찰을 할 경우에는 한 55km 정도, 그 다음에 해상 탐색 레이더로 정찰을 할 때는 한 370km 정도, 그 다음에 신호정보 시진트와 전자정보 엘린트 정찰을 할 경우에는 최대 926km 정도까지 탐지 범위를 갖습니다. 이 능력은 신호정보일 경우에는 북한 전역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중국의 제남시, 북경시, 적봉시, 그다음에 하얼빈시, 그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나호카, 이런 지역이 한반도의 내륙에서 동과 서로 왕복 비행을 하면서 정찰을 할 수 있는 범위 속에 포함이 되고요. 해상 레이더인 그 AN/APS-115만 갖고 정찰을 할 경우에는 북한의 서해 전역과 그 동해 쪽에서는 심포를 포함을 한 마양도 북부 해상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내부 내륙을 왔다 갔다 했지만 실질적인 정찰 탐지 거리는 그 북한의 서해와 동해 함대의 활동 지역 전체를 다 그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그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던 그 플랫폼이 그 고래급 또는 그 심포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그 해외 첩보에 따르면 지난번에 그 이제 SLBM을 발사를 하면서
그 세일에 손상을 입었다라는 그 첩보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심포에 있는 수리소에 그 이 고래급 잠수함이 수리를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 38로스가 12월 말경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EP3E가 정찰을 했다면, 그리고 APS-115를 사용을 했다면 아마 이 고래급 잠수함이 수리를 마치고 해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북한의 다음 도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냥 너무 가볍게, 그동안 너무 무거운 소식만 전해드려서 가볍게 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